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2단원에 해당하는 생명윤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명윤리라는 단원 자체가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이 시기 동안 많이 토론 주제로 다뤘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생명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관심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또 암기해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상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같이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차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일단 전반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윤리, 생명에 대한 윤리적 쟁점 이 두 챕터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윤리, 우리가 이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별표를 쳐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일단 동양 사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우리 유교의 공자 스님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공자 스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 이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삶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현세주의적인 삶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현세주의라는 말은 현실에 더 목적을 뒀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 1단원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 유교는 그 당시에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을 다시금 발휘하는 그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실 사회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실천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보다는 우리가 현실에서 더욱 집중해서 사는 삶, 그렇지만 또 알아봐야 되는 게 애도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부모님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그에 따른 애도함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우리 유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교입니다. 우리 불교 연기설 다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모든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토대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불교의 일단 죽음관을 이야기할 때 사성제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라는 걸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고진멸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는 삶은 고통이에요. 근데 이러한 고통이 발생하는 이유는 집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팔정도의 수행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음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생로병 사의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태어나면 늙게 되고요. 늙으면 병들게 되고요. 병이 들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윤회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윤회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현재의 우리가 행위가 미래, 내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라고까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보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너가 지금 그렇게 시험을 못 본 것은 너가 과거에 놀았기 때문이야. 너의 업보 때문이야. 라고 해서 업보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가에서는 또 무의자연 빼놓을 수 없겠죠. 인위적인 걸 거부하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가 삶과 죽음은요. 우주 만물의 기운이 모여서 그리고 또 그 모이는 과정에서 흩어지고 그래서 삶은 기가 모이는 것이고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이것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도가입니다. 그래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서양의 사상으로 넘어가자면 우리가 먼저 플라톤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플라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데아예요. 이데아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영어로 쓰면 아이디어. 이걸 이데아로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데아라는 건 절대 궁극의 지혜의 체계라는 즉 사물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체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는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서 절대 궁극의 지혜 체계로 다가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좋아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감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이다의 세계로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육체라는 감옥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다의 세계로 못 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에피쿠로스도 쾌락주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쾌락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쾌락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해서 물질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에피쿠로스는 일단 감각주의예요. 그렇게 본다면 죽음은 일단 원자가 흩어져서 개별 원자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가 도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와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공통점, 차이점을 나누는 걸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가에서는 기가 모이고 기가 흩어지는 기의 순환으로 설명을 했다면 에피쿠로스는 원자설인 것이죠. 원자가 흩어져서 개별 원자로 흩어지는 과정을 죽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음은 경험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경험이 불가하다는 건 감각을 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까요? 그죠? 이거는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느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이데거를 보자면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존이라는 건 실제 존재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인간만이 죽음을 자각하고요. 죽음을 미리 앞당겨 봄으로써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우리가 되어갈까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생각하면서 현실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하이데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에 대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긴 앞서 얘기 들었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측 논어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인공임신 중절이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낙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선택권 보호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찬성하는 논거를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소유권, 그리고 자율권, 그리고 정당방위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소유권 논거라는 것은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고요. 태아도 여성의 몸의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자율권,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라는 우리가 자기방어와 같은 즉 정당방어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요. 인공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선택 옹호주의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대측 논거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반대측 논거에서는 존엄성 그리고 잠재성 마지막으로 미끄러운 경사길 논거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존엄성 논거란 우리가 인간이라는 모든 생명은 존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태아는요, 임신 순간부터 하나의 인간으로서 주체로서의 성장할 잠재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끄러운 경사길 논과 같이 인공임신 중절이라는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생명경시풍조라는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 우리가 안락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안락사라는 건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안락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크게 세 가지.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로 나뉘게 됩니다. 자발적 안락사라는 건 환자의 동의에 의해서, 비자발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환자가요, 어떻게 보면 식물인간처럼 자신이 찬성이라든지 반대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비자발적, 마지막으로 반자발적이라는 것, 환자가 반대했는데도 우리가 안락사를 치르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건 또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로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오게 됩니다. 적극적 안락사라는 건 약물이나 주사 같은 걸 넣어서요, 환자를 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면, 소극적 안락사라는 건 우리가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하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훼손하는 걸 자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각각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살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죠. 그것을 불감회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즉 부모님이 우리에게 신체를 물려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훼손하는 행위는 우리가 불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는요, 그죠? 불살생 기억해야 되겠죠? 불살생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면 안 되는데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자연법, 아퀴나스 떠올릴 수 있겠죠?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기 보존이 자연적 욕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자기 보존의 행위를 우리가 어기는, 즉 자연법에 어긋난 행위라고 자살을 이야기할 거고요. 칸트에 대해서도요, 칸트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자살은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여겼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자살은 한 번뿐인 삶을 인위적으로 종결시켜서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파괴한다라고 이야기해서요, 지금 각각의 내용들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뇌사와 관련한, 뇌사란 뇌간을 포함한 뇌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뇌사를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심장과 폐가 멈췄을 때인 심폐사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이 시험 문제로 잘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뇌사를 인정하는 측면의 주장을 본다면 장기이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뇌가 멈췄을 때 또 심장은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기이식으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뇌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반대인 심폐산설은 우리가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뇌사는요. 왜냐하면 뇌사는 뇌가 멈췄는데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또 뇌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죠. 뇌가 정지된 상태에서 뇌가 다시 또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논의하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심장과 폐가 멈췄을 때 그때에 대해서 죽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답,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는가 기억하시나요? 바로 유교의 공자선임을 떠올려야 될 텐데,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겠는가,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인을 해치지 않고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인을 이루려 한다라고 얘기해서요, 우리가 유교의 현세주의 삶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죠. 현실의 도덕적인 삶이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또 법,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를 기억한다면 부모가 죽었을 때 그에 따른 예의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애도함이 마땅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은요, 혼돈 속에 뒤섞여 있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기가 드러나고, 그 기가 변화해서 형체를 이루며 다시 이 형체가 변화해서 생명이 생긴대요. 생명은 다시 한번 변화해서 죽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도 도가를 기억해 보셔야 되겠죠. 도가에 따르면 기의 순환, 기가 모이면 사는 것이고요,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삶과 죽음은 모두 고통의 연속일 뿐이래요. 우리 유교에 대해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논의하겠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삶과 죽음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우리가 불교를 떠올려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연속적인 과정. 이것도 우리가 도가의 과정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3번, 을. 우리가 도가의 관점에선 자연스러운 과정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4번,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단 인을 이루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인을 이루는 삶이라는 건 유교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가인 을의 입장에서는 해당하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5번, 현세에서의 도덕적 실천이 내세, 우리가 미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불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오답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14번이라고 나와 있고요.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으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심장박동과 호흡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심폐사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 심폐사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폐사는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판정 기준으로요. 죽음의 시점을 확실하게, 그죠? 심장과 폐가 멈췄다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적시할 수 있어 누가 보더라도 죽음을 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우리가 뇌사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한 사람은 결국 수일 내에 심폐사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본다면 뇌사자가의 불필요한 치료를 억지로 지속하는 것은요,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자원을 소모시켜서요, 오히려 장기를 기증할 기회도 잃게 하므로 뇌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해서요, 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심폐사와 뇌사로 구분하는 문항이 잘 나온다고요. 그에 따르면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즉 심폐사설의 입장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필요하다는 걸 간과한대요. 이것은 지금 뇌사의 입장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우리는 심폐사설에 대한 입장에서 뇌사를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요. 2번, 뇌사가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인 상태라는 걸 간과한다라고 해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2번은 무슨 말이냐면 심장과 폐가 멈췄을 때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심폐사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뇌사라는 건 아직 죽음으로 환정하기 이르다라는 거예요. 뇌사라는 건 죽음에 이르기 전 과도기적인 하나의 단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측면을 간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번, 뇌사 인정은 뇌사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폐사설을 논의하고 있는데 뇌사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당연히 지워줄 수 있을 거고요. 4번,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도 뇌사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걸 간과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뇌사의 입장에서 뇌사자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본다면 뇌사의 입장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생명윤리에 대해서는 삶과 죽음의 윤리,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키워드별로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